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똥피하기 게임을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제작하기에 앞서서 이 캐릭터를 이제 만들어서 플레이어를 만들어서 움직이거나 뭔가 투사체를 쏘거나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해 보려고 프로젝트를 하나 더 파서 지금 연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운 내용까지 적용을 해서 만든 프로젝트고요.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어떻게 구조를 짜고 있고 왜 이렇게 구조를 짰는지에 대해서 구조적인 부분 설명드리고 내부적으로 코드 설명드릴 부분 있으면은 코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있고요. 캐릭터가 있고 이게 이제 포심입니다. 포심. 그래서 포심에서 지금 포가 나가죠.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귀여운 포들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컨드하고 DS, FPS 델타 세컨드하고 이제 여기 FPS 이렇게 같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 구현했는데 이거 구현할 때 구조하고 어떻게 구현했는지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코어 클래스가 있어요. 코어 클래스가 게임의 윈도우 창 생성 담당하고요. 초기화할 때 윈도우 창 생성 담당하고요. 그리고 run 함수, 즉 이제 게임이 실행되는 실제 메시지 루프에서 픽 메시지가 돌고 있는 메시지 루프에서 실제로 이제 게임이 도는데 거기서 이제 렌더를 어, 업데이트와 렌더 함수로 이제 계속해서 프레임을 채워 나가는 거는 1프레임씩 업데이트하고 렌더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각각의 매니저 클래스들이 업데이트할 거 업데이트하고 렌더링 할 거 렌더링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 클래스들과 코어 클래스도 어떻게 보면 매니저 클래스죠. 그래서 매니저 클래스들은 이제 싱글톤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얘가 코어고요. 가지고 있는 클래스는 따로 없어요. 근데 따로 싱글톤으로 구현되어 있는 게 이제 인풋 매니저, 인풋 매니저하고 여기 보시면은 어 타이머 타임 매니저 타임 M이라고 쓸게요. 매니저에 쓸게요. 그리고 지금 얘네 다 싱글톤입니다. 따로 객체 뭔가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다 싱글톤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헤더 파일에 선언만 돼 있으면 어디서든 호출이 가능한 클래스들이에요.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스테이지도 매니저죠. 오브젝트를 관리하는 스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코어 같은 경우는 역할이 이제 처음에 이제 윈도우 화면에 대한 생성을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클래스들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게임 로직에다가 업데이트와 렌더링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 출력까지 빗 블리트 함수를 통해서 백버퍼에 있던 내용을 현재 사용자 화면으로 출력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코어 클래스고요. 인풋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보드 비동기 처리로 원래 어, 처리를 해요. 즉 메시지 형태가 아닌 메시지 큐를 이용하는 게 아닌 get async key state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해당 함수가 호출되는 시점에 발생한 이벤트만 체크하게끔 비동기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 안에다가 get async key state라는 함수를 넣어 놓으면은 해당 업데이트 함수가 호출됐을 때 입력된 그, 그 시점에 이제 입력을 가져와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위로 올라가는 키를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키를 입력을 하고 이제 한 업데이트가 한 70% 정도 이 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한 반응으로 70%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다 위로 올라갔다가 업데이트가 다 끝나기도 전에, 즉 1프레임이 끝나기도 전에죠. 1프레임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키를 순간적으로 다른 키를 눌렀어요. 다른 키를 누르면은 나머지 업데이트 70% 됐고 30% 진행돼야 되는 부분에서 다른 키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즉 한 프레임에 하나의 키 입력을 모두 동기화해서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한 프레임에 키 입력이 두 번, 세 번 겹쳐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동시 입력한다거나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한 프레임에 눌렸던 키 입력들에 대해서
동기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 즉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키 어싱크 스테이트의 단점,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비동기 처리로 인해서 내가 이 입력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어, 업데이트해야 되거나 렌더링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다. 물론 매우 작은 확률이긴 하지만 그래서 일률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인풋 매니저라는 걸 만들었고요. 인풋 매니저는 입력 받은 키에 대한 상태 값을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 값을 가져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프레임, 즉 입력된 키도 업데이트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키가 입력된 시점에 그 프레임 내에서는 그렇죠. 그 입력된 값으로 모두 동일하게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동일하게 이제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인풋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키 상태를 가지고 그 상태를 가지고 이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인풋 매니저의 역할이고요. 타이머 클래스는 이제 전에 퍼즐 게임 만들 때도 말씀드렸는데 델타 세컨드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 관련된 작업을 처리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델타 세컨드 값을 구해서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매 업데이트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여기서 모든 오브젝트들이 스테이지로부터 출발을 해요. 스테이지에서 직접 업데이트하고 렌더링하는 게 있는 반면에 또 오브젝트가 오브젝트를 업데이트하고 렌더링할 수도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모든 오브젝트들의 관리는 스테이지 내에서 이루어진다. 장면 클래스 내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왜냐, 결국에 오브젝트들이 화면에 그려지는데 그 한 번 프레임에 그려지는 거를 하나의 장면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뭐냐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만들 때도 그림 그린 다음에 또 조금 변화시켜서 또 그리고 또 조금 변화시켜서 또 그리고 그걸 이제 여러 장 겹쳐서 보였을 때 이제 움직이는 하나의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이제 그런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도 프레임이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1500 프레임 이상 돌고 있기 때문에 초당 1500번 정도 우리가 화면에 노출되면서 이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상태값이 미세하게 변한 게 1500장 겹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즉 애니메이션으로 따지면은 뭔가 칼을 한번 휘두르는 장면 자체를 1초에 한번 휘둘렀다고 하면은 그 순간 그 여기 칼이 여기다가 여기 이 모든 장면들을 하나로 합쳐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1500장이니까 굉장히 부드럽겠죠. 우리가 하나의 1초의 화면을 봤을 때 1초의 진행된 동영상을 봤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지는 그런 하나의 장면을 의미를 하고요. 그 안에 그려지는 모든 것들이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오브젝트의 생성과 소멸은 스테이지 내에서 관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함하고 있어요. 상속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스테이지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OBJ 클래스를 상속받은 플레이어예요. OBJ를 상속받은 플레이어입니다. 그리고 또 OBJ를 상속받은 블릿이에요. 정확히 말하면은 스테이지가 OBJ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와 블릿 모두 스테이지에 의해서 이제 업데이트되고 호출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확히 블릿은 근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블릿 같은 경우에는 소속이 명확하잖아요. 즉 오브젝트라고 해도 블릿은 플레이어 안에 있는 플레이어가 이제 웨폰이라는 걸 또 가지고 있거든요. 건을 또 가지고 있어. 총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총구 이렇게 나온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총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이 블릿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OBJ를 상속받고 있고 플레이어는 건을 가지고 있고 건은 이제 블릿을 가지고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이 총 안에서 블릿을 생성한 다음에 발사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요. 즉 업데이트와 렌더 모두 건 안에서 진행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블릿이 단순히 OBJ라고 해가지고 오브젝트로 이제 하게 되면은 모든 오브젝트들이 전부 다 스테이지에 의해서만 업데이트되고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랄까 이 관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객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게 과연 스테이지에 포함되는 게 맞나? 좀 더 큰 범주인 스테이지에 포함되는 거 역시 맞지만 왜냐 화면에 그려지는 오브젝트니까. 근데 이거를 관리하는 주체가
좀 더 명확한 건이나 무기나 플레이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렇게 해봤고요. 물론 정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좀 파편화되어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흐름을 파악할 때 프로그램이 커지게 되면은 흐름을 파악할 때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오히려 좀 더 명확하게 이 분릿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관계를 파악을 할 때 전부 다 스테이지에서 스테이지의 업데이트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의 건 찾아 들어가서 분리세에서 보면은 그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순서도 업데이트되는 순서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만약에 OBJ에다 전부 다 넣고 돌리게 되면 여기는 이제 벡터거든요. 벡터에서 이제 OBJ들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플레이어도 있고 분릿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렇게 쭉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들이 돌아가면서 업데이트 되면서 개별적이면 상관없는데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하거나 아니면 업데이트 순서가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처리하기가 까다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분릿을 가진 주체가 누군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 거기에 대해서 건이라는 이제 무기가 분릿을 발사하는 거기 때문에 발사하는 거라서 안에서 생성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것까지 진행을 하고요. 나중에 건 클래스가 소멸된다고 했을 때는 그 역시도 소멸될 수 있게, 분릿을 소멸시킬 수 있게 코드를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브젝트를 상속받고 있는 플레이어와 분릿이 있는데, 여기서 상속받는 건 상속받는 거고, 실제로 분릿을 포함하고 집합 관계죠. 네, 어그리게이션 관계인데, 아니다, 컴포지션 관계예요. 왜냐, 건이 분릿을 포함하고 있는데 분릿의 생명 주기까지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분릿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체가 아니라 건 안에 포함돼서 건과 생명 주기를 같이 하는, 건이 그 분릿의 생명 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지만 집합이 아닌 컴포지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가 건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관계도 컴포지션이죠. 왜냐, 건은 혼자 존재할 수 없거든요. 총은 플레이어의 종속적으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 자체는 오브젝트를 상속받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가지고 있는 값이 다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오브젝트를 상속받지는 않습니다. 플레이어 안에 종속돼 있고, 얘를 이제 나중에 인터페이스 형태로 빼고 싶은데 값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도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 그럼 일단은 전체적인 구조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얘네들이 다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고, 코어에서 인풋 호출하고 타이머 호출하고 스테이지도 이렇게 호출해서 업데이트하고 렌더링 진행을 하는데, 세부적인 렌더링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코어부터 한번 간단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어는 제가 처음으로 뭔가 좀 제 의지대로 원하는 대로 이제 좀 작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윈메인에 있던 거 코어로 다 넣어놨고요. 그래서 실제 초기화되는 부분은 퍼즐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adjust window rect 해가지고 set window 하는 거, 그리고 show window에서 윈도우 보여주고, get client rect는 마지막에 이제 m window라는 제가 이제 rect 값을 멤버 변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윈도우의 크기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크기 값을 세팅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클라이언트 영역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0x0에서 현재 1200에 600, 이 세팅된 사이즈가 여기를 들어가면서 주소값으로 되잖아요. 주소값으로 가면서 실제 크기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다시 get client rect로 현재 윈도우에 작업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영역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이 값을 이용해서 나중에 플레이어의 충돌 처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플레이어가 이제 화면 밖으로, 지금은 플레이어의 충돌 처리가 안 돼 있어서 화면 밖으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윈도우의 실제 사이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처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업데이트하고 렌더 로직인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업데이트하고 렌더에서 타이머 업데이트 해주고, 인풋 매니저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업데이트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렌더에서는 필 렉트로 한번 배경 깔아주고요. 그리고 스테이지 인스턴스의 렌더, 현재 이제 렌더링 돼야 될 거는 스테이지에 있는 오브젝트들밖에 없어요. 타임 클래스에서는 업데이트해서 맨날 렌더링이라기보다는 상단바에 이제 텍스트를 계속해서 1초마다 표시를 해주고요. 인풋 매니저 같은 경우는 렌더링 할 게 따로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지 같은 경우만 렌더링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렌더링을 진행을 하고요. 백DC를 진행을 합니다. 백DC를 보내줍니다. 이 백DC가 그거의 HDC인데 이제 비트맵이랑 연결되어 있는 HDC고요. 백DC를 전달해서 렌더링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렌더링이 다 끝나면은 HDC와 HDC에다가 백DC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비트맵, 핸들러 비트맵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HDC의 메모리 비트 단위로 이렇게 복사가 되거든요. 비트 단위라기보다는 뭐냐, 어, 픽셀 단위로 복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빗 블리트로 해가지고 복사해서 화면에 한 번씩 1프레임마다 이 렌더링, 업데이트와 렌더링이 돌 텐데 1프레임마다 한 번씩 화면을 출력하게 되고 그게 1초가 됐을 때 1500번, 1700번 정도 출력이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죠. 이 작업을 1700번 정도 하는 거니까 1초에.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스페이스바 1초에 한 7, 8번 누르려나?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보여드릴 만한 게 스테이지에서 가보면은 스테이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OBJ부터 먼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OBJ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상 클래스고요. OBJ 타입으로는 객체 생성이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오브젝트라는 거는 굳이 생성될 필요가 없어요. 생성될 필요가 없고 자식 클래스에서 이렇게 생성자를 자식 클래스에서만 볼 수 있게 해주면은 얘에 대한 값을 초기화하고 어차피 자식들이 얘를 상속받은 모든 자식들은 포지션 값과 사이즈 값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포함해서 생성되게끔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가상 함수들을 무조건적으로 이제 생성할 수 있도록 강제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순수 추상 클래스로 만들므로써 아래 이 OBJ 클래스를 상속받는 모든 클래스들에서 이 함수 3개를 오버라이딩 해야 되고요. 가상 소멸자도 이제 디폴트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OBJ 했고 이제 플레이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플레이어 보여드리고 분릿 보여드린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를 보여드려야 좀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플레이어에서 생성자가 2개가 있어요. 플레이어는 기본적으로 아무 값도 넣어주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 값들을 넣어서 세팅을 했을 때거든요. 플레이어의 생성은 지금은 스테이지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스테이지에서 그냥 하드 코딩으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하나니까. 내가 플레이 들어가는데 플레이해야 될 캐릭터가 하나잖아요. 일단 RPG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기본값을 줘가지고 스테이지에 생성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오버라이드 한 게 보이시죠? 왜냐 OBJ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오버라이드를 해야 되고요. 오버라이드를 하지 않으면은 해당 클래스도 추상 클래스가 되어버려요. 왜냐 순수 가상 함수를 오버라이딩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으면은 해당 클래스도 객체를 생성했을 때 구현부가 없잖아요. 결국에 가상함수를 부모의 가상함수로 호출하게 되는데 그 가상함수가 순수 가상함수기 때문에 해당 플레이어 타입으로도 인스턴스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되고요.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붙였기 때문에 가상함수의 버추얼 키워드는 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롯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얘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제 스피드하고 건을 포인터로 가지고 있어요. 건 클래스를 포인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 클래스가 보시면은 그거예요. 그냥 단일 클래스입니다. 플레이어 종속적인 단일 클래스인데 이걸 왜 오브젝트로 안 만들었느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오브젝트랑 들어가는 값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의 값을 포함하지 않아요. 길이하고 이건데 랭스 값도 얘가 직사각형이거든요.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랭스 값을 사이즈로 그냥 정사각형 가지듯이 사이즈로 통일해서 가질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직사각형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이걸 포함하지 않고 그냥 독립적으로 플레이어 종속적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건 클래스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보시면 얘가 이제 조금 핵심적인 거예요. 왜냐 분릿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분릿이라는 함수를 외부에다가 제공을 해서 너가 이 함수를 요청을 하면 내가 분릿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릿을 만들어서 발사시켜 줄게 라는 건 만들어서 이제 관리해 줄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건 클래스는 일단 건 소멸자에서는 지워주는 거고 생성자에서는 일단 이렇게 자기가 무조건적으로 건은 이 포지션과 위치와 이제 길이 값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
이거 없이 기본적인 건이 있을 수 없잖아요. 물론 다 나중에 이제 이걸 세팅할 수 있어요. 즉 뭔가 아이템을 먹으면 무기가 바뀐다던가 그럴 때는 이제 이 값을 세팅해 줄 수 있는 함수를 만들 수는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캐릭터가 총을 들고 있다고 하면은 그 기본에 대한 기본 총인 거잖아요. 기본 총인 거에 대해서는 값을 무조건 받아와야죠.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하드코딩해서 여기서 이제 뭐 포스는 할 수 있는데 포스 역시도 플레이어의 종속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와야 됩니다. 이건 결국 플레이어의 포지션 값을 알아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생성하는 건을 생성하는 플레이어 쪽에서 무조건 얘를 챙겨줘야 돼요. 얘를 챙겨서 줘야 됩니다. 하드코딩 할 거면 플레이어 쪽에서 해라 이거예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업데이트를 보시면은 이 위치만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것도 결국에 플레이어 종속적이기 때문에 플레이어에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줘야 돼요. 플레이어에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줘야 되고 플레이어에 맞게 플레이어에서 원하는 비율만큼 위치를 계속해서 변경해 주는 거라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는 다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따로따로 움직이는데 플레이어 위치를 계속 갱신받으면서 그 갱신된 위치로도 얘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렌더링 될 때는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붙어 있는 것처럼 렌더링이 될 겁니다. 하나 이미지로 출력했을 때는 렌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렌더 해가지고 총을 먼저 렌더링 합니다. 그리고 블릿을 이렇게 렌더링해서 업데이트하고 렌더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블릿입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게 블릿.begin begin end 해가지고 이터레이터 돌리잖아요. 해가지고 크리에이트 블릿으로 보면은 자, 일단은 블릿이 비어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를 넣습니다. 블릿이 비어 있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총알통이 비어 있다. 그럼 총알을 생성해서 넣습니다. 하나. 그리고 나서 만약 비어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블릿의 프론트 값을 받아서 맨 앞에 있는 거죠. 맨 앞에 있는 값을 받아서 이제 밸리드라는 체크를 하는데 이건 분리 클래스에 있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 거냐? 그냥 사이즈 받아올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객체 지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편하기도 하고 좀 더 명확하기도 합니다. 내가 필요한 값이 있으면은 그 필요한 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에다가 그 작업을 요청하는 겁니다. 즉 이즈 밸리드 야 너 이거 유효해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그 값을 가져다가 유효한지 비교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유효해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난 거기에 대한 결과값만 받으면 돼요. 이게 훨씬 더 전 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탐수 열어가지고 물론 그냥 값을 진짜 필요해서 받아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값을 받아본 다음에 연산을 할 거라면은 그냥 그 연산을 그 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에다가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이거 가지고 있어나? 아니면 너 이거 유효해? 지금 이제 분릿이 유효하냐고 물어보는 건 분릿의 y 값이 화면 밖으로 넘어가냐, 즉 0보다 크냐라는 걸 0보다 작냐 크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 0보다 작다고 하면 화면 밖으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유효한 분릿이 아니에요. 유효한 분릿이 아니라는 거는 재활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맨 앞에가 가장 먼저 생성된 분릿일 텐데 가장 먼저 생성된 분릿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 이거 유효해? 유효하지 않아? 라고 물어봤을 때 유효하다라고 하면은 아직 맨 앞에 있는 게 y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그 뒤에 발사된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0보다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생성해서 하나 넣습니다. 이때는 새로 생성해서 하나 넣어요. 근데 만약에 유효하지 않아, 즉 맨 앞에 있는 게 0 넘어갔어. 뭐 그 뒤에 있는 것도 0을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정말 찰나기 때문에 정말 찰나고 제가 하나씩 틱틱틱틱 발사해서 하는 속도가 그 찰나보다 간격이 좁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앞에만 비교해주면 됩니다. 웬만하면 앞에 비교했어요. 유효하지 않아. 0보다 작아. y값이 0보다 작아. 이거 지금 안에서 y값 비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포즈 x가 플롯 값인데 플롯을 이제 0f랑 비교를 하면은 제대로 비교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인트로 바꿨을 때 0.999라도 0이죠. 그럼 0보다 큰 게 아니니까 펄스가 나올 겁니다. 펄스가 나오면은 여기서 펄스가 되니까 else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분릿을 재활용하는 겁니다. 분릿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생성하지 않고 재활용하기 위해서 맨 앞에 있는 분릿의 주소를 받고요. 그리고 n분릿의 팝프론트 맨 앞에 있는 걸 제거합니다. 맨 앞에 있는 걸 제거해도 상관없죠. 왜냐? 내부적으로는 제거가 됐지만 내가 그 주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얘는 지금 유효하지 않은 분릿이죠. 얘는 유효하지 않은 분릿입니다. 얘를 not use 분릿
뭐라 해야죠? 유효하지 않은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valid. 그럼 invalid 분리시라고 할게요. 좀 더 명확하게. invalid 분리. invalid 분리시입니다. 즉 유효하지 않은 분리시예요. 그리고 나서 팝 프론트를 하죠. 그럼 지워집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벡터가 아니라 리스트를 사용을 한 거예요. 왜냐? 결과적으로 분릿은 계속해서 순서대로 뒤에다 저장되는 거 똑같아요. 벡터나 리스트나. 그래야 이제 나간 순서대로 차례차례 보일 거 아니에요. 이게 섞이지 않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서 벡터나 리스트나 뭐든 사용을 해도 되는데 계속해서 앞에서 빼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맨 앞에 있는 게 가장 먼저 나간 거고 가장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유효성을 검사할 때도 맨 앞에 있는 걸 대상으로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앞에 있는 게 유효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애초에 벡터는 앞에서 제거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요. 즉 내가 비긴 이터레이터를 얻어가지고 그걸 이레이즈 한 다음에 앞에 있는 것들 전부 다 땡기는 과정을 진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벡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번거롭고 또 이런 식으로 빈번하게 이제 앞이나 중간에서 데이터를 제거해야 될 때 뭐랄까 성능적으로 리스트보다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가지고 메모리 효율성은 벡터가 훨씬 더 좋죠, 당연히.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잦은 뭔가 추가 삭제가 있을 때 추가도 뒤에 붙이는 것, 잦은 삭제나 중간에서의 뭔가 수정이 있을 때 중간 값을 뭔가 삭제해야 될 때는 리스트가 더 좋다고 판단이 돼서 저는 리스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팝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invalidate에서 체인지 포지션을 해줍니다. 즉 분릿의 체인지 포지션을 해주는 거죠. 그 포지션을 바꿔주는 거예요. 어디로? 현재 분릿이 생성돼야 되는 포지션 값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거 생성자랑 똑같은데 분릿 생성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분릿 생성하는 거랑 여기랑 똑같은데 생성하는 것처럼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체인지 해주고 이걸 다시 푸시 백 해 넣게 되면은 재활용하게 되는 거죠. 앞에 있는 주소를 그대로 생성하지 않고 재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릿을 아무리 많이 발사해도 제가 소멸자 돌려볼 때 체크한 결과 6개 정도 분릿 객체 6개 정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좋다고 할 수도 있죠. 만약에 이거를 여기서도 그냥 생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프레임 뚝뚝 떨어집니다. 진짜로 이게 진짜 깜짝 놀랐는데 자 프레임 떨어지는 거 보고 뭐랄까 잠시 이거 에러 리스트 좀 고칠게요. 이거 가만히 제가 못 보고 있어가지고 사이즈 T 타입으로 나오거든요. 이거 그럼 여기도 사이즈 T로 해버리면 여기도 사이즈 T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거 일단 인트로 이렇게 잡아두고요. 이거 프레임 떨어지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진행한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지금 925프레임, 1400프레임, 1600프레임 이렇게 나오잖아요. 1500프레임 정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화면 커져서 그런데 1500프레임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근데 얘를 그냥 계속 생성해 볼게요. 계속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냥 MT일 때 이거 그리고 이걸 때 유효하지 않으면 이거 여기서 계속 생성을 해볼게요. 총알을 근데 이거 계속 생성해도 뭐랄까 계속 쏘잖아요. 이거 프레임 떨어지잖아요. 프레임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지금 1200, 1100 왜냐면은 객체가 계속 쌓이거든요. 이거 개수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개수도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0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이거 계속 여기서 유지될 겁니다. 더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900대에서 지금 머물고 있잖아요. 계속 1500이 아까 1500이었는데 왜냐면은 이거 여기다 소멸자에다가 걸고 사이즈 한번 볼게요. 일단 아까와 같은 FPS 수준으로 제가 내려볼게요. 지금 1400인데
한 900 정도까지 내린 다음에 이거 개수를 한번 볼게요. 몇 개 정도 생성이 되어 있는지. 델타 세컨드도 계속 올라가죠. 델타 세컨드도 계속 올라갑니다. 됐다. 한 이 정도 해보고 눌렀을 때 건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거 사이즈가 몇인지 보시면은 175개예요. 즉 오브젝트 현재 175개 가지고 분리도 175개 가지고 계속해서 돌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계속 업데이트 하는데 앞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유효하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그것도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계속. 그죠? 175개였는데 얘를 지우고 얘를 이것도 안 되네. 그리고 이 코드를 실행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이거는 아무리 해도 아무리 눌러도 일단 프레임이 안 떨어져요. 자, 지금 보시면은 1600 프레임이잖아요. 딱 30초만 해볼게요. 자, 아무리 해도 지금 1500 프레임, 1200 프레임, 1400 프레임, 1500 프레임 다시 이제 방어가 되고 있죠. 프레임이 방어가 되고 있습니다. 프레임이 안 떨어져요. 지금 총알 계속 나가고 있죠. 네, 지금 일어난다고 했네요. 자, 총알 계속 나가고 있고 30초 지났는데도 프레임 일단 1500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사이즈가 7개네요. 그렇죠. 아까랑 확연히 차이가 나죠. 왜냐?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디립다 생성한 거예요. 그리고 유효하지 않은 것들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렌더링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객체 7개, 총알 7개 가지고 계속해서 돌려쓰는 로직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하나가 맨 앞에 있는 게 유효하지 않다면은 그걸 이제 돌려쓰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에서 차이가 발생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블리드 클래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렌더링 하고 있고요. 업데이트 했을 때 DS 이건 이제 그거 뭐냐 디파인 된 건데 델타 세컨드 값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DS 값 가져와서 반영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일립스 해가지고 매 이제 업데이트 반영된 거 사이즈 그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테이지 보여주고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닛 업데이트 렌더 끝. 그리고 이제 오브제이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아까 봤듯이 여기서 봤듯이 플레이어에서 이제 렌더링을 진행을 하잖아요. 건에 대한 렌더를 진행을 하고 건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그래서 건은 또 리스트에 대해서 렌더와 업데이트를 같이 이렇게 한 번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렌더에서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렌더 안에서 뭐 업데이트 하는 거 맞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여기서 업데이트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업데이트 하려면은 이거 포문이 한 번 더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블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듯이 뭐 7개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업데이트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 번에 포문 한 번에 진행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결국 업데이트하고 반영해주고 업데이트하고 반영해주고 백디시에다 그리기 때문에 당장 화면에 표시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 모든 거의 시작은 어디다? 그렇죠. 스테이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80에 80 위치 잡아주고요. 60, 200 속도 잡아주는 거죠. 이건 크기고요. 이제 얘를 100으로 바꾸면 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스테이지에서 오브젝트 지워주고 있고요. 관리해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스테이지 지울 때 오브젝트 다 지워주고요. 그리고 뭐 이닛, 업데이트, 렌더 이게 끝입니다. 스테이지는 현재 이 스테이지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관리하고 있는 오브젝트는 플레이어 하나입니다. 플레이어 하나니까 이제 이닛 해주고 플레이어 이닛 해주면은 플레이어에서 이제 또 이닛 할 거 있으면 이닛 하는데 여기서 이제 건 생성해주고 있죠. 플레이어가 처음에 이제 초기 생성되면 건이 널 포인터니까 이닛 해주면은 이제 여기서 건이 있다면 건이 널 포인터라면은 건을 생성을 해줍니다. 자기 위치. 즉 그래서 건은 플레이어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플레이어의 위치를 건에서 받아다가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원하는 그런 뭐랄까 필요한 값이 있을 때 요청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작업을 요청해라. 필요한 값을 이용한 작업을 외부에다 인터페이스로 제공을 하고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내가 작업할 수 있게 하자라는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건에다가 그 포지션 값을 필요로 하니까 건이 그러면은 건의 생성을 플레이어에서 주관하자. 플레이어가 생성될 때 이거를 솔직히 저는 생성자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닛을 따로 할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닛을 호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얘는 무조건 호출돼야 되는 함수긴 한데 빼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작업들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냐
생성자에서 진행이 되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코드가 또 중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OBJ 이렇게 호출한 다음에 생성자로 호출해 줄게요. 그냥 좀 시간이 조금 없긴 한데 플레이어 호출해 주고요. 플레이어에서 포스는 만약에 아무것도 안 했을 시에는 포스가 결국에는 OBJ로 호출하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플레이어로 호출하면 되겠네요. 이거에 50 플레이어 크기가 50이죠. 기본 크기가 50입니다. 플레이어가. 그래서 플레이어 넣어주고 50 넣어주고 지금 스테이지에서 사이즈 60 잡았나? 기본 크기 60이네요. 여기서 60 잡아줘야죠. 60 잡아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본 생성자로 추출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피드 스피드 200 넣어줘야죠. 200 다 대표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요. 얘 초기화한 다음에 결국에는 여기서 한 번만 해도 되죠. 왜냐하면 기본 생성자가 호출됐을 때는 여기 있는 생성자를 호출할 거거든요. 근데 기본 생성자는 아무 값도 넣어주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0/0이고요. 크기는 60이고 스피드는 200인 기본적인 플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줘라라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게 호출되면은 여기서 이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한 번만 조결해주면은 이닛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플레이어는 무조건 기본 총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제가.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당장은 이닛에서는 할 건 없어요. 플레이어는 해도 똑같이 동작할 겁니다. 똑같이 동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객체의 필수적으로 객체가 생성될 때 필요한 모든 작업들은 저는 필수적으로 객체의 생성자에서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더 명확하고 객체가 생성될 때 이 값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이 객체는 유효하지 않은 거야 라고 볼 수 있는 값들은 전부 다 생성자에서 진행을 해주는 게 저는 좀 더 명확하게 프로그램이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건도 여기다 옮겨봤습니다. 그래서 생성자에서 모든 작업을 초기화하고 있는 걸 진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뉴 했을 때 이거를 뉴에다가 넣어서 초기화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생성자에서 전부 다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건도 뉴 건해가지고 여기서 넣어주고 관리를 합니다. 해제도 당연히 여기서 해주잖아요. 이렇게 널 포인터가 아니라면은 이제 없어도 되겠죠. 왜냐 널 포인터일 수가 없으니까. 뭐 이게 실패했다고 메모리 할당 실패했으면 뭐 그냥 프로그램 종료죠. 그리고 뭐 정확히 종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얻어와서 힙에서 얻어와서 어떻게든 해내니까. 그래서 실패할 수 있겠지만 뭐 실패하면 어쩔 수 없고 거의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입력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입력은 그냥 이제 키 입력 이렇게 받아가지고 레프트냐 탑, 라이트, 바텀이냐 해가지고 DS 값 적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크리트, 스페이스 틱이거든요. 이걸 한 번 눌렀을 때 이걸 프레스로 바꿔버리면은 총알 아주 무지막지하게 나가요. 이거 프레스로 바꾸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죠. 프레임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지금 400 프레임. 근데 400에서도 유지가 되네요. 왜냐 그 앞에 있는 거 계속 가져다 쓰니까. 와 이거 처음에 그냥 무지성으로 제가 추가했을 때 프레임 80, 70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천 개, 수만 개가 그냥 계속해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프레임 계속 방어되잖아요. 400. 이 멀어지면 총알 개수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레임이 떨어질 거고 올라가면은 총알 개수가 더 적어지기 때문에 프레임 개수 확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지금 모든 게 다 유효하지 않아서 그냥 다 재활용하는 거예요. 생성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틱으로 바꾸면은 이제 한 번 누를 때만 나간다라는 거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해서 여기서 건 크리에이트 해주고 여기서 크리에이트 해주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해주면은 건에서 이제 또 업데이트하고 크리에이트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건 렌더 하면은 이 시점에 캐릭터 그리고 총 그린 다음에 총알 그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건 업데이트 하면은 업데이트에서는 지금 뭐가 없죠. 네.
업데이트에서는 그냥 총만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렌더 할 때 순서가 이렇게 되죠. 이 순서를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플레이어 그리고 총 그리고 총 그린 다음에 호출해 주는 게 여기죠. 총 그리고 렌더 업데이트하고 총알 업데이트 렌더하고 총알은 이미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여기서 총알은 그냥 한 번 업데이트 호출될 때마다 고정값으로 지금 상수값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수로. 그러니까 이게 하드 코딩 된 거라서 이것도 나중에 이제 방향 들어가고 하면은 조금 바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